입시라는 것은 결국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추가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번 달에만 이 38인의 수학 생각에서 설명을 6번을 하거든요. 오늘이 5번째예요. 근데 예비 고1도 하고 뭐 초등학교 4, 5, 6학년도 했는데 예비 고2가 제일 조금 오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내신이 망가져가지고 아씨 안되겠다 해서 포기하신 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제가 입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정자동 학원가에서 유일하게 입시 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이 38인의 수학 생각에서 어떻게 개별화된 입시 관리를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것도 성공인데요. 유전자가 70%래요. 어떤 사람은 90%라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최저로 잡아도 70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들은 엄마를 닮기 때문에 아들의 공부는 이제 엄마를 닮는 거. 딸은 반반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1, 2등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탑 클래스죠. 우리나라 애들의 머리는. 두 번째 저 환경이 뭐냐 하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저 환경이래요. 저게 30%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자가 좋아도 저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그러면 공부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솔직히. 그래서 서울, 뭐 수원 차이가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 수도권은 거의 비슷하고요. 또 이 시간에 설명해 온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탑클래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저런 우연적인 요소에서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친구를 만나서 애가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든지 등등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신 성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이제는 상위 10%는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반면에 전국 아이들과 경쟁하는, 재수생과 경쟁하는 수능은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성공하기가 어려워진 거고요. 공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운동이나 연예인 쪽으로 가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수능과 내신은 2등급만 해도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좀 괜찮거든요. 여기는 2등급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공부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다른 진로를 찾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가 더 잘 되는 거냐 아니냐는 좀 여러분이 이런 비율 갖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1학년 1학기 끝난 거거든요. 물론 뭐 중간고사 봤기 때문에 또 수행평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1학년 2학기도 이제 기말고사만 남아서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도 2학년과 3학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6가지를 할 건데요. 마지막에 Q&A 시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되는데 평상시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오늘 제 설명을 듣고 궁금한 걸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내신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요번에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5등급제 내신을 받아왔지만 여러분들은 위에 큰아이가 있든 아니면 없든 9등급제에서의 어떤 등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4등급이다. 그러면 얘는 인서울 안 되겠네. 9등급제에서는 그렇죠? 입시 전문가관이라도 아는 겁니다. 3등급이다. 집에서 통학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원에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2등급이야. 서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대충 알거든요. 근데 그건 9등급에서 이야기지 5등급에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5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4가지 방법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2번 방식, 그게 학교의 수준을 봅니다. 2번 방식이. 학교의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학교 이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평균을 쭉 봅니다.
어느 학교는 평균이 60대 후반, 70 언저리 이렇게 돼 있고 어느 학교는 평균이 거의 뭐 80대 후반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평균만 봐도 얘네 학교 이름은 맞출 수가 없지만 얘네 학교의 수준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A의 비율도 봅니다. A의 비율도 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등급이 10%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A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90점이 A 아닙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88점부터 A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마다 과목마다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는 몇 %까지 주게 돼 있냐?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A를 72% 줄 수도 있고 A를 10% 안 되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석고 같은 경우에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죠? 1등급이 10%인데 A가 8.2%밖에 안 되니 예를 들어서 2등급까지는 34%거든요. 1등급이 10%, 2등급이 24니까 그렇다면 뭐 이런데도 90점만 넘으면 1, 2등급이고 여기는 3등급이 될 수 있는 A가 있네요. 그죠? 34가 넘었기 때문에 90점 넘었는데 1등급인 애도 있고 2등급인 애도 있고 3등급인 애도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4등급인 애도 있는 겁니다. 엄마 나 90점 넘었어. 근데 4등급이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5등급제에서 4등급이면은 좀 절망스럽죠? 90점 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라는 것이 대학 가기 전에 일단 자신의 자존감이거든요. 90점 맞기도 어려운데 4등급 맞았어? 그럼 일단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선택이 중요한데 여러분 일단 학교 선택하신 거잖아요. 어때요? 성적 잘 나왔나요? 잘 나왔겠어.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평균과 A만 가지고서 학교 수준을 짐작할 수는 없어요. 이 D랑 E까지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 E가 뭐죠? 59점 밑에입니다. 원래. 빵점에서 59점이 아니에요. 원래는 빵점에서 59점인데 고교학점제라서 40점이 안 되는 학생은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40에서 59예요. 그 비율을 봅니다. 어떤 학교는 20, 30%, 어떤 학교는 거의 5% 미만. 이것만 봐도 평균, A의 비율, E의 비율. 하나 더 볼까요? D, E의 합을 보면 거의 50이 되거나 40이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D, E를 합쳐도 10 이하의 학교가 있는 거죠. 이게 올해 1학년 1학기 결과입니다. 올해. 근데 이게 수학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보고 또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보면 얘네 학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 라고 대학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두 번째 방식은 반드시 학교의 수준을 본다. 영어랑 국어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급이) 되면 일단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어머니 빨간 옷 입으신 어머님 일찍 오셨어요? 앞에 앉으셨습니까? 아이 몇 등급인지 여쭤봐도 돼요? 네? 낮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1에 가깝다는 얘기죠? 네, 좋은 건데. 자, 1등급이 좋은 건데 1등급이 얼마나 전국에 많냐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국에 47만 명 있어요. 올해 9일이. 특성화고 빼고 이 영재학교, 과고, 여기 자사고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한 3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가 주로 여기 카이스트 포항공대 간다 그냥 빼고 전국의 의학계열, 그 다음에 스카이 어쩌고 인문 자연계 다 더한 게 21,700명 정도 됩니다. 저 21,700명은 일단 내신이 좋은 애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내신이 좋은 전형이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야 지원하는 전형이 2개, 내신이 좋지 않을 때 지원하는 게 2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애들이 지원하는 이 2개를 합친 게 21,700명밖에 안 되니까 내가 1등급 10% 안에 들어서 좋은데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는 2등급일 수 있잖아요. 또 영어는 1등급인데 사회가 2등급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섞으면 1.xx 등급일 텐데 어쨌든 나는 우리 학교에서 상위 10%야 라고 하면 그런 애들이 32,000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얘네를 빼도 32,0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어도 여기를 못 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재수생까지 섞으면 한 40%는 못 갈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내신만 갖고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나 생기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9등급제에서도 그랬는데 이제는 더 그래야만 한다. 1학년 1학기 전 과목 1등급 서울에서 121명 이때는 1등급을 4%만 줄 때고요. 10%를 주니까 벌써 8배가 늘어났거든요. 당연히 1학년 2학기가 이번에 진행이 되니까 1, 2학기를 합쳐서 올 1등급 이거는 숫자가 확 줄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도 줄었으니까 이때보다는 거의 7, 8배가 많지 않냐. 그래서 내신 1등급이 분명 좋은 건데 내신 1등급이라고 무조건 좋은 대를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봐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위에가 9등급제고요. 이 밑에가 5등급제예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9등급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5등급으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6, 7, 8, 9등급은 안 좋은 거죠? 모르세요?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냐? 공부를 안 해서 안 좋은 겁니다. 얘네는 공부를 안 합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스터디 카페도 안 갑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6이냐? 왜 얘 9냐? 찍은 게 맞으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얘네 이제 사치하고 5는 뭐냐? 우리가 9등급일 때 5등급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중간이네? 그러면 애가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러면 저 못해요 이러거든요. 왜 못해요 라고 생각하죠? 중간인데 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등급은 뭐라 그러냐? 아, 해도 못하는 애구나 이렇게. 좀 슬프죠? 어떻게 해요? 경쟁인데. 그래서 얘네가 주로 대학을 어디 가느냐? 여기서 남쪽으로 주로 갑니다. 평택, 안성, 아니면 할머니 계신 이 5등급이 전국의 20%거든요. 근데 새로운 5등급제에서 3등급이 32%라서 얘네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3등급이면 대학이 뭐라고 생각하냐? 얘 해도 못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갖고요. 여기에서 6%를 가져와야 돼요. 어떤 애들이 들어온다? 공부 안 해서 못하는 애가 들어온다. 대학은 알 수 있냐 없냐? 모릅니다. 안 해서 못하는 애인지 해도 못하는 애인지 모릅니다. 5등급 애들이 사실 4등급을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이 4등급에서 6%를 가져와서 완성을 합니다. 3등급.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좀 해서 그래도 못하는 애 중엔 그래도 좀 나은 애인지 해도 못하는 애인지 안 해서 못하는 애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아까 어떤 학교는 A가 너무 많아서 90점 넘어도 3등급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가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오늘 안 오거나 수학 얘기만 듣고 가신 몇 분은 아마 3등급이지 않을까. 속상하니까 90 넘어도 3등급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한 과목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주요 과목, 국영수 사과에서 한 3과목 이상 맞으면 일단 애들이 굉장히 슬퍼하거든. 그래서 3등급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등급이랑 이 3등급이랑은 대학이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내신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사실 그래도 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얘네가 가는 대학은 거의 원서만 내면 어서 오시오 하는 대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내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 3등급이면은 사실 뭐 저기 비인기 대학에서 그냥 골라가는 거고요. 2랑 3이랑 섞여야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3등급은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애가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이 나왔어. 아씨 어떡하지? 그러면 이번에 1학년 2학기 때 2등급으로 올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3이야. 그러면 2학년 때는 2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 계속 3이야. 그러면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라도 다 2 또는 2를 맞아서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2등급이 돼야 되는데 2등급이 기존의 3, 4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3등급은 인서울 할 수가 있었고 어떤 3등급은 수원에서 대학을 간단 말이죠. 근데 어떤 4등급은 당연히 수원에서 대학을 가겠지만 얘네가 다 똑같은 2등급으로 보여서 대학은 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등급부터는 수능 최저 있냐 혹시? 이거 맞췄냐? 아니면 생기부가 괜찮냐? 이걸 가지고서 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3등급이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생기부라든지 수능 체제를 잘 관리하면 이런 애로 보이는 거고 오히려 이런 애지만 내신만 하고 다른 걸 관리 안 하면 이 애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나오는 애도 수능 최저거나 생기부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정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1등급도 마찬가지죠. 원래 스카이나 뭐 의대 가는 1등급이랑 2등급에 뭐 건대, 동국대, 홍대 가는 애들이랑 섞어서 이제 1등급이기 때문에 대학이 구분할 수가 없다. 똑같이 여기서처럼 수능 최저나 생기부가 있으면 겨우 2등급에서 1등급 되내지만 얘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달라졌을 때는 그나마 내신만으로 못 뽑아주는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뭉텅 자르기 때문에 내신만으로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내신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누구 많은데 내신 비슷한 애가? 수능 최저 누구 있어? 너 있어? 너 합격. 너 없어? 땡. 이렇게 되는 거고 저 생기부 괜찮은데 어디 보자. 괜찮네? 너는 생기부가 별로네? 그럼 얘가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일단 잘 받는 게 중요하고 한 칸이라도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못 올려. 그래? 그러면 이런 거. 네. 올리려는 노력이 안 되나? 못 올려. 그러면 뭐 이거나 이거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걸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렇게 경계선이 있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얘나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학교의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이 안 되면 2등급이어도 이런 걸 준비하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학년이면 안 돼! 무조건 1등급 돼야 돼!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판이 벌어진 걸 어떡하겠어요. 고교 학점제에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공통과목. 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야? 고1은 지정이에요. 고1은 지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사, 사회, 과학은 수능 과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태까지는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사회랑 과학이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걸 미리 준비한 애들이
또는 많이 준비한 애들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고3 때 수업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미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국영수에 밀려서 선행을 하긴 어렵잖아요. 사회과학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사회과학이 고1 과목으로 수능 과목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고2, 고3 때 물론 이런 과목을 배우겠지만 내가 수능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사회과학이 특목 자사고나 재수생에게 진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도 2년은 더 준비할 수 있잖아요.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한결 수능 최저가 됐든 정시로 갈 수 있는 것이 예전보다는 좀 더 평준화된 겁니다. 어느 동네, 어느 학교 애들에게 유리한 수능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과학이 수능에서는 좀 보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의 자녀는 고2 때 뭐 듣는다라고 벌써 선택이 다 되어서 확정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선생님과 이렇게 교과 과정, 시간표 작성 이런 거에 대한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꿔주면 저도 바꿔줘요. 저도 바꿔줘 이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확정이 됐을 건데 이 국영수야 사실 여기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부터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는 좀 관심이 더 있어. 그럼 이런 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자기가 학기에 선택해서 듣겠죠. 근데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얘네를 동시에 아마 학교에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국어, 수학, 영어는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이라는 거예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그냥 구분만 해놨을 뿐이지 그냥 다 같은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유불리가 존재한다. 네가 지원하는 거에 관계된 과목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상위권 대학을 갈 때는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는 수학을 뭘 들는 게 좋냐? 일단 이건 다 들어야 되겠죠. 수능 과목이니까. 근데 내가 뭐 공대 쪽이야. 그러면 기하나 미적분, 투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인공지능 수학. 나는 문과 쪽인데 그러면 경제 수학, 뭐 인공지능 수학 뭐 이렇게 주로 듣겠죠. 사회과학은 어떻게 하냐? 그냥 자기가 알아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나 이과 갈 건데 무슨 과목 들어야 돼요? 나 의대 갈 건데 약대 갈 건데 그러면 의약 이렇게 써있는 과목을 듣는 게 좋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과는 없냐? 문과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듣는 좋은데 그걸 지금 주면 어떡하냐? 과목 끝났는데 3학년 때라도 꼭 챙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지금 부른 거 어떻게 해요, 지금? 자, 생기부 얘기해 볼게요.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두 번째 방식. 학교의 수준을 봐서 뽑는다라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생기부를 가지고 뽑는 방식이에요. 생기부로 대학에서 뽑는다라는 건 일반 회사에서 또 이력서 갖고 와. 자기소개서 써봐. 어디 면접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뽑는 일반 회사에서 직원 뽑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 뭐 지원했는데 면접도 못 갖고 떨어졌어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데 원래는 자소서까지 세트인데 자소서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 생기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의 추천서 역할까지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생기부 하나를 뽑기 때문에 생기부가 작성이 잘 되어야 되겠죠. 생기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학교에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거를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활동 뭐 했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 수행평가 있는데
얘가 수행평가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더라. 과제 탐구라고 해서 지가 관심 있는 거 뭘 하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몇 글자씩 쓰냐? 500자씩 쓰는 게 기본이에요. 다만 1년에 하나씩 진로에 관계된 활동만 700자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500자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냥 얘를 1년 동안 관찰했어. 500자. 국어 선생님이 1년 동안 얘 가르쳤어. 500자. 동아리 선생님이 1년 동안 관찰했어. 500자. 다 500자예요. 진로에 관계된 것만 700자. 그러니까 학생이 쓴다면 500자 쓰는 거에선 거의 500자 쓸 거고 700자 쓰는 거에선 거의 700자 쓸 건데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줬냐? 성의 있게 글자를 꽉꽉 채워서 써주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난 인간적으로 얘가 싫다. 난 또 얘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글자 수를 적게 써줍니다. 그럼 대학이 이 과목의 선생님은 또는 이거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글자를 너무 조금 써줬네? 라는 건 얘를 뽑지 말라는 사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글자 수가 의외로 중요한 건데 학생이나 학부모는 우리의 생기부에 글자 수 몇 개 썼나 보자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글자 수 부족하면 써줘! 꽉 채워줘! 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볼 수 있냐? 입력 수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 어떤 학교는 미리 보여주고 혹시 빠진 거 있니? 혹시 고칠 거 있니? 혹시 더 추가할 거 있니? 라고 해주는 학교와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절대로 안 보여주는 학교나 선생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돼요? 복불복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게 있다 사실. 복사해서 붙인 거냐? 우리 애를 관찰해서 써준 거냐? 대학 관계자는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서 동아리나 진로활동 뭐 이런 거,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겁니다. 왜? 전강욱 선생님이 써주거든요. 근데 1년에 국영수사가 음악미술체육해서 거의 7에서 많으면 한 9과목 배우거든요. 그러면 벌써 3년 만에도 벌써 30분의 선생님이 과목 선생님 써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담임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이 1년에 2번씩 해서 6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담임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 과목 선생님들이 보는 그런 내용이 그래도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얼마나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 애가 이런 걸 했냐? 그 결과의 수준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생기부를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잣대란 말이죠. 근데 올해부터 현재 고3, 올해 수시 컨설팅 때 제가 생기부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 회사 근처에 대치동도 보고 파주도 보고 제주도도 보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다 봤는데 올해는 다 인공지능으로 작성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올해 고3 생기부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학교 유형과 지역에 따라서 원래 큰 차이가 나야 정상인데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일반고의 4등급 학생 생기부의 내용이나 일반고의 1.5등급 생기부의 내용이나 차이가 없어요. 성적만 가리고 보면. 왜? 인공지능이 쓰기 때문에. 글자 수 다 채워줍니다. 왜? 야, 500자로 써서 줘라. 인공지능 시키면 인공지능이 500자 써줍니다.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그래서 글자 수도 해결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결되냐? 원래는 아이를 관찰해서 메모해놨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써야 되는데 얘 뭐 좋아하더라? 얘 로봇. 그래서 한 게 뭐였지? 맨날 태권브이 만든다 그랬지? 그래서 얘 로봇 관련된 학과 갈 거고 태권브이 이런 거 해갖고 애가 하여튼 좋아하더라. 그냥 500자 써. 인공지능이 잘 써줍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를 뽑는 전형에서
대학 관계자가 어떻게 뽑았겠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인간 선생님이 썼던 기록으로 뽑았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생기부가 올해 작성되죠? 원래는요, 여름방학에 1학기 거 써라. 그리고 2학기는 겨울방학에 써라 이랬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못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면 겨울방학에 한 번 쓰는 걸로 바꿔 그랬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열심히 썼던 선생님은 분량의 반을 줄이고 다시 또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불합리가 있는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다 인공지능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아마 3년 내내 인공지능으로 작성이 될 겁니다. 전국의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프롬프트 서로 돌려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잘 썼던 그런 학교의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인공지능으로 작성한 일반고 선생님보다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원하는 학과에 관계돼서 이런 거에 작성이 되어 있냐. 두 번째,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 우리 아이의 전체적인 수준보다 너무 높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생기부로 작성이 되는 것이 다 인공지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진로가 중간에 이렇게 변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진로가 변했다고 할 때 얘가 이런 이유로 변했어 라고 쓸만한 공간이 없어요. 어차피 500대씩 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1학년 때부터 4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내내 한쪽으로 이렇게 쓴 생기부가 있고 1년 동안 딴 거 하다가 마지막 3학기만 이쪽을 바라본 생기부가 있을 때 과연 대학에서는 누굴 뽑을 가능성이 있느냐. 저 같으면 5학기 안에 뽑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만둘 것 같잖아요. 중간에 바뀌기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다 이거죠. 물론 무전공학과, 즉 자유전공학부 이런 데는 뭐 바뀐 애를 뽑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기부의 수준이 비슷하다니까요. 이제 AI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로 결정이 좀 빨리 돼서 한 길로 쭉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런저런 얘기 끝나고 이제 입시 얘기하는 겁니다. 입시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일부에서 선생님이 수시 뭐 정시 헷갈리지 않냐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사실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그거예요. 얘는 뭘로 가야 되나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신을 보면 1, 2번인지 3, 4번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0대 40이거든요. 근데 자꾸 70대 30으로 상위권대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때는 70대 30 될 것 같아요. 현재는 60대 40이에요. 저 인기대학은 뭔데? 한 16개 대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16개냐? 정부에서 그 16개 대학을 무조건 정시로 40% 뽑아라고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16개 대학 중에서 몇 개가 싫어. 이제 상식할게. 누구부터? 지금 현재 고1부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랑 정시랑 입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입시 제도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건데 내신이 중요한 전형 1번, 2번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3번, 4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목표 대학을 정하고 목표 대학을 내리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우리의 내신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이쪽으로 목표 대학에는 내신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쪽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입시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복잡할 게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왜 복잡해지냐? 목표 대학을 어디까지 내려야 될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번으로 뽑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은 1번으로 뽑는 학생의 수나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서울, 인천, 경기는 내신으로 뽑는 것보다 생기부로 더 많이 뽑죠.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논술은 그래도 이거에 한 3분의 1 뽑지만 여기는 뭐 거의 뭐 8분의 1이나 될까 말까. 생기부보다 정시를 더 많이 뽑죠. 현재는. 택도 없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아, 나 내신으로 대학 가야지 하다가 수능 제적 못 맞췄네?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러면 생기부로 가면 되는데 생기부 준비했니? 안 했는데요? 수능 체제도 안 했는데 정시 준비했겠어요? 안 됐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못 가.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알겠냐 이거 애가. 아씨 원서 쓰려고 3학년 1학기 때 보니까 못 가겠네. 아 여기 가야 되네. 그게 아니고요. 어쩌면 이번 겨울방학에 1학년 성적이 다 나오면 그 내신 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지만 여기 못 가고 여기 갈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래도 나 38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여기 못 가? 여기 가야 돼? 그러면 저기 내가 놀던 애도 여기 가는데 공부한 내가 여길 가야 된다고 느끼는 순간 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어떨 것 같아요, 아버님? 네, 그쵸?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엄마, 기숙학원 보내줘. 열심히 해갖고 올게. 그러겠어요? 아니면 나도 이제 안 해. 그러겠어요? 잘 모르세요? 나도 이제 안 해요. 공부 안 해도 3등급이고 공부해도 3등급이고 어차피 여기서 만날 건데 내가 왜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사교육비 내느라 힘들었겠지만 좀 있으면 사교육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애가 용돈으로 또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는데 그래도 공부라는 게 그래도 제일 남는 장사인데 애가 공부를 내려놓는 순간 더 힘든 길로 애가 선택해서 간단 말이죠. 돈 들여 쓰면서. 그러니까 제가 입시를 만드는 또는 입시의 프로그램을 또는 입시의 설명회를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우리 애가 원하는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못 가네? 여기 가야 되네? 공부 때려쳐야 되겠다. 그러기 전에 너는 목표 대학이 거기지? 거기는 이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요걸로 해서 가볼까? 아니면 요걸로 우리 되나볼까? 요걸로 되나볼까? 그런 거를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치동에 저희 회사가 있고 또 대치동에서 오래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대치동 컨설팅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쉽게 알려드릴게요.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났다. 그럼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으로 우리 어디 갈 수 있나 해봅니다. 생기부는 나온 게 없지만 자기가 1학년 1학기 때 활동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했다고 가정해서 종합전형으로 어디 가나 보고 6월달에 모의고사 봤거든요. 그게 수능이라고 치고 어디 가나 봅니다. 제일 유리한 거를 찾아서 여름방학과 그 다음 학기에 그거 위주로 준비해요. 관리하고. 그리고 겨울방학 이제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때 이거 또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도저히 얘네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논술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문과 애들은 이때부터 논술을 시작하고 이과 애들은 이때부터 논술을 시작하고 3학년 1학기 때 원서 쓰고요. 크게 5번 하는 게 대치동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좀 더 할 수 있지만 그걸 너 와서 지금 장사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38인의 수학 생각에서 제가 컨설팅 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드려요. 38인의 수학 생각에서 저한테 미리 왕창 사가지고 여기 재원생한테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건데 좀 애매하다. 좀 추가 설명 듣고 싶다. 그러면 학원에 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상담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까요? 이제부터. 내신으로 가는 1번 전형 말씀드릴게요. 내신으로 뽑기 때문에 너 몇 등급이냐? 그냥 그것만 묻는 거예요. 얘가 일반 학교인지 특목 자사건인지 상관없어요. 내신만 봅니다. 당연히 내신 따기 쉬운 지역에 일반고가 유리하죠. 일반고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아요. 대치동에 일반고 얼마나 많은데요. 걔네들 유리한가요? 불리하죠.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쉬운 그냥 일반 그 애들이 유리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특목 자사고 불리하다. 교육특구랑 학군지라고 얘기하는데 일반고 불리하다. 그거예요. 원래 그렇게 설계된 전형이에요. 그래서 많이 뽑든 적게 뽑든 간에 우리 학교 애들끼리의 경쟁에서 10% 안에 들면 1등급을 주니까 이걸로 대학 가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런데 다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전국의 일반고가 1600개에서 700개 사이가 있는데 각자 그 학교에서 상위 10% 또는 1등급이 많은 학생들이 다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니까 내신으로는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몇이야? 1.3? 너는 1.31? 네가 이긴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학교가 아닌데 무조건 1.3이 이긴다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일단 수능 체제를 좀 갖다 붙여놓자. 상위권 대학이니까 1.3도 아니라 아마 1.1, 1.09 뭐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붙여서 얘가 좋은 애를, 얘를 통과하는 애를 뽑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7개 대학이 있대요. 현재 이미 이렇게 한 지가 한 2년인가 3년 됐어요. 여기는 내신 등급이랑 수능 최저 말고도 무슨 과목 들었나 어떻게 들었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이미 보고 있어요. 7개 대학이. 왜 보는가 했더니 제 생각입니다만 이 대학이 워낙 휴학과 자퇴를 많이 합니다. 1년에 3,500명에서 4,000명 뽑는데 매년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600명은 그만둔다고 나와 있어요. 600명이 그만두면 얼마냐면 한 학기 등록금이 그냥 5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명 1억, 100명 10억, 600명 60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죠. 한 학기만 하더라도 30억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휴학을 안 해야 되는데 내신 좋고 수능 최저 맞췄다고 해서 얘가 다니고 싶은 과에 원서를 썼는지 일단 듣고 보자 해서 원서 썼는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맨날 약대 가겠다. 당뇨가 어떻고 치매가 어떻고 암이 어떻고 이렇게 약대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생기부가 완성됐던 애인데 나중에 환경보건과에 원서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자퇴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휴학했다가 더 좋은 또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합격을 하고 자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뽑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가는 건데 수능 최저가 있는 건데 이 대학은 뭘 보느냐? 생기부 관리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얘가 원하는 과에 원서를 낸 건가? 그 정도는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9등급제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등급 4%일 때도. 그러니 1등급 10%가 되는 여러분의 자녀 때는 아마 똑같은 7개거나 8개거나 9개거나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했더니 내신으로 뽑는 전형에서 휴학생이 좀 적어지더라라는 통계만 나오면 그렇게 늘어날 대학은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요번에 나온 거 있죠? 1학년 1학기 그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아 여러분의 자녀는 몇 등급이다 라고 나오고 좀 이따가 1학년 2학기 거까지 나오면 또 거기까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1.35라는 것이 9등급제에서 1.35는 아니고 5등급제에서 1.35니까 저게 어느 정도냐? 그래서 대학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입시에 내신으로 가는 전형의 커트라인 수준은 9등급제의
커트라인밖에 발표가 된 게 없어요. 5등급제의 커트라인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 1.35라는 5등급제에서의 등급이 9등급제대로 환산할 때 대학마다 1.92, 건대는 고려대 1.77, 국민대 1.8 하나, 동국대 1.8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되도록 해놨고 저걸 9등급으로 환산함으로 해서 몇 점 만점에서 몇 점이라서 적정한 지원이야 너무 세게 놓은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 것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여기 서류라고 되어 있는 대학은 생기부에서 이게 무슨 과 가려고 하는 애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 애야? 이것까지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이 프로그램 다 드릴 거예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치동에 저한테 와서 컨설팅 받을 때 제가 이걸 펼쳐놓을 거예요. 이렇게 큰 전자칠판에다가 어머니 얘는 1.35등급인데 대학별로 환산해보니까 이러네요. 그리고 목표대학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동국대요? 안 될 것 같아요. 건대요? 오히려 건대는 될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자랑도 10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자동 계산돼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봤나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애가 내신으로 어디 가나 똑같이 알 수 있다 이거. 두 번째 종합전형 말씀 좀 드려볼게요. 종합전형이 생기부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신을 봅니다. 내신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있냐 그 숫자가 몇 등급이냐 2등급이냐 너 1.5냐 니네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에 따라서 2등급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내신으로 뽑는 전형에서 일반 지역의 일반고 애들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한번 만들어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얘네에게 유리한 전형을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이런 2.5등급까지도 웬만한 중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때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지역의 일반고의 상위권은 불리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 여기서 잘한다고 해도 얘네들도 내신이 나빠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로 얘네가 유리했냐? 이게 유리했다는 거죠. 학교에 우리 아이의 진로와 관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부족한가? 그거를 잘 메모해서 기록해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생기부가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을 쓴다니까요. 차이가 거의 없거나 이제는 아예 비슷할 거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 인공지능을 몇 년을 씁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올해 썼지? 내년 쓰지? 또 그 다음에 쓰지? 아마 갈수록 잘 쓸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불리하지 않다. 여기 일반고에 1등급이 10%라고 했잖아요. 4%일 때는 1.5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1점 초반도 있고 이랬겠지만 이제는 10%라서 여기 상위권이 정말 최상위권 1등급에 가까운 애인지 겨우겨우 10%라서 1등급 되는지 대학은 구별할 수 없다니까요. 생기부를 구별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작성한다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학교에서 10몇 프로 애들은 전교 1등에 가까운 생기부 내용이 거의 10%까지 동일하게 작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에서 봤을 때 뭐야 이게 전교 1등이야? 전교 1, 2%야? 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무조건 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생각이나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믿으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다 특먹고 자사고 아니죠? 일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드렸던 그 프로그램에서 내신은 이미 입력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의 생기부 수준을 거기다가 입력할 수 있어요. 물론 여태까지 한 것뿐만이 아니라 3학년 1학기까지 이 정도는 할 거야 라고 가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당장은 면접 보면 약하겠지만 우리 애가 3학년 1학기 그때 면접을 본다면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직접 학문마다 셀렉트 할 수 있어요. 그걸 넣으면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 자녀의 생기부를 이렇게 넣으면 AI를 쫙 분석해서 딱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아직 이 시스템에는 장착은 안 했어요. 제가 올해 컨설팅 하면서만 써봤기 때문에. 근데 아마 올 겨울에는 제가 장착을 할 거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빠르면 내년 2월? 왜냐하면 2월 28일이 지나야 여러분의 생기부를 나이스나 어디서 볼 수 있거든요. 2월 28일까지는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좀 미리 주는 학교는 아마 2월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생기부를 확 밀어 넣으면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되겠죠. 1학년까지밖에 없어도 1학년까지 한 거를 보면 앞으로 이 정도 더 하겠네라고 예측해서 해주는 거를 제가 오래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우리 애는 어디쯤 가겠네 라고 딱 판단이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신으로 어디 갈 수 있는지 생기부로 어디 갈 수 있는지 어느 게 더 유리한 전형인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이거 펴놓고 컨설팅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지 않아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못 간다? 내 목표 대학 절대 못 간다. 내신과 생계가 후져가지고. 그럼 논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논술은 내신이 3등급까지 OK란 얘기는 내신 4, 5등급은 빼란 얘기죠. 왜? 내신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논술에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3등급까지 OK란 얘기는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수능 100% 논술 100% 하는 대학도 있지만 설령 내신을 본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일반형이 우리가 보통 문과, 인문 계열 논술이고 수리형이 이과, 보통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 자연 계열 논술입니다. 보통 제가 수학학원에서 설명회를 하면 대부분 자연계로 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 인문 계열로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 계신가요? 없죠? 네, 그래서 수리형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시문 읽고 요약하고 비교하고 생각 쓰는 거니까 왜 많이 준비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독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는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몇 글자까지 써라. 그러니까 글자 수 안에 자기 생각을 녹여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준비해야 됩니다. 수리형은 뭔데? 수학 문제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 그냥 서술형처럼 푸는 겁니다. 풀이 과정이랑 답까지 쓰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좀 틀려도 답을 맞춘다든지 또는 중간은 좋았는데 답이 좀 틀렸다든지 기분 점수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결국 내신 못해도 되고 국어, 영어 못해도 되고 수학만 잘하면 됩니다. 수학만 잘하면 어디 갈 수 있냐? 성균관대, 의대, 아주대, 의대 다 갈 수 있습니다. 은대, 고대 다 갈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올해 모의고사 봤죠? 그렇죠? 4번 봤나요? 10월달에 봤죠? 그렇죠? 1등급 모의고사. 그러면 일단 최상위권 대학의 논술을 지원해 볼 수 있다. 2등급이면 안 되냐? 2등급이어도 됩니다. 최상위권 의학 계열은 아니어도 그러면 일단 서울에서 웬만한 대학은 일단 도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한 1, 2등급 나오시나요? 나오시나요? 안 나와요? 그럼 내신이나 생기부로 가면 되죠. 그죠? 얘로 안 가면 되는 거. 약수량이 뭐냐? 모의고사, 국어랑 수학에서 3등급 정도 나오면 합격할 겁니다. 사실은 수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 수능은 안 봤으니까 모의고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어 수학입니다. 국어 수학. 이 약수형 대학이 어디냐? 원래는 가천대가 1등 대학이었거든요. 인기 있는 걸로. 올해부터 국민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대가 1등 대학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국민대는 별 생각이 없으시죠? 없으시죠? 사실 국민대는 아주대 붙으면 아주대 가지 않나요? 수원 애들은? 뭐 거기까지 가자. 아주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서울 애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자연계니까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현재 2등급 정도 나온다면 아마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의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고 생기부가 안 좋아도 아까 그 프로그램으로 돌려봤는데 야, 이 서울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하나만 제가 팁을 드린다면 아까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기출문제가 나네 뭐 이게 풀어야되는 이런 말 있잖아요. 논술도 기출문제 있거든요. 근데 대학이 자존심을 걸고 기출문제랑 유사한 걸 안 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왜 푸는 거냐? 아,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난다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거지. 아, 기출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올해 거를 잘 풀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 운칠 기산을 넘어서 운구 기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여기까지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표 대학을 내줄 수가 없어. 나는 무조건 여기 가야 돼. 근데 내신과 생기부가 이미 안 좋아. 그럼 정시밖에 없나? 아니, 논술도 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논술로 대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논술도요. 그 프로그램에 넣으면 이거로 갈 수 있는지 이거로 갈 수 있는지 이거로 갈 수 있는지 어느 게 너한테 유리하고 너가 어느 대학 가는지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내신과 생기부가 안 되면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시인데요. 원래 내신을 반영 안 해야 정상인 거죠. 뒤늦게 정신 차린 애들, 검정고시 등등. 근데 스카이를 포함한 상위권 대가 내신을 반영한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최근 고등학교 3년 거만 준비해도 1년 반, 고등학교 1, 2학년 거 준비해도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왜? 우리의 수학 중학교 때부터 해서 잘하는데 근데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하는. 근데 이제 사회과학이 보일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내신 생기부 안 되면 정시로 갈 생각을 당연히 갖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갖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사회과학이 고일 수준에 끝나? 오, 그럼 아까 들으셨겠지만 수학이 문이과가 하나로 시험 봐?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과 수학이 문과 수학의 최소 공부량이 2~3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문과 수학으로 통합된 거니까 공부량이 준 거죠. 어쨌든 준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수학은 줄은 거고 영어는 90점은 넘어도 되는 절대평가고 그럼 국어 하나 남은 거니까 우리 애가 목표 대학을 내리지 않고 정시로 갈 수 있는 생각도 해봄직하는 거죠. 당연히 모의고사 성적을 집어넣고 돌려보면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씨 조금 더 맞을 수 있는데 이거 실수했네. 그러면 여기서 점수를 고쳐봅니다. 이렇게 한 3개 정도 더 맞았다고 치자. 한 2~3개 더 맞았다고 치자. 그러면 대학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어느 대학이었냐? 동국대거든요. 거의 30점 부족하던 대학이 저렇게 수학, 과학 좀만 바꿔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우리 애가 엄마 나 내신으로 현재 어디 갈 수 있고 생기부로 어디 갈 수 있고 내가 모의고사로 어디 갈 수 있어. 이걸 우리 애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엄마가 알 수 있죠. 엄마가 먼저 해보고 야 너 여기 갈 수 있다. 무슨 전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 입시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 교과전형인데 사실은 교과전형이라고 할 수 없고요. 얘도 사실 종합전형인데 그냥 교과전형이라고 쉽게 얘기해볼게요. 내신이 중요한 전형 생기부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특목 자료고 원서 내지 마라.
어차피 잘 뽑아주지 않는데. 그동안에 100명 뽑으면 4명밖에 합격 못했는데 이제는 지원하지 마라. 그 대신에 이제 니네가 일반 학교가 원래 2명씩 내다가 이제 3명씩 내라 이랬어요. 아까 일반고 몇 개라고 그랬죠? 1,600개, 700개라고 그랬죠? 원래 경쟁률이 얼마냐? 한 4, 5대 1 그랬거든요. 근데 3명씩 하니까 어때요? 거의 5,000명 되죠? 500명 뽑거든요? 거의 9에서 10대 1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수능 제도가 없다. 이 말은 괜히 수능 잘한다고 까불고 휴학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휴학하라 안 뽑겠다 이 말이에요. 자, 종합전형 원래 수능 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나 영재학교나 이렇게 수학 안 하는 애들 뽑기 위해, 수능 안 하는 애들 뽑기 위해서. 자, 여기는 이제 특목 자석 원서 내는 겁니다. 면접이 오픈형이에요. 원래는 제시형인데, 제시문형인데 오픈형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 물어보는 거 수준 자체가 구술이에요, 구술. 논술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 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제시문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것, 너한테 준 거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더 편하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뜻은 결국 얘가 지원한 과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열심히 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휴학하에 안 뽑겠다 그 말입니다. 정시까지 가게 돼도 1단계, 2단계 넘어서 생기부가 40%예요. 그건 뭐야? 100점 만점에 40점이라는 얘기죠. 수능이 60인데. 근데 어떤 건 40점 맞고 어떤 건 30점 맞냐?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 결국 뭐예요? 네가 원하는 과에 지원한 거냐? 어떻게 알죠? 얘가 무슨 과목 들어오는지.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가르치니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생기부 보는 거와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휴학을 방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전국에서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죠. 서울대 휴학생이 의대를 제일 많이 가는 거죠. 상상 뭐고 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거고요. 그건 그냥 얘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를 그런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서울대